안녕하십니까. 명품 변호사 TV의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상속에 관한 유익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이제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는데, 이제 상속인들 사이에 이제 상속 분쟁이 생기면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되거든요. 근데 어떤 상속인이 자기가 낼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 상속세를 내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이 현실에서 많이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상속세라는 게 그 납부 기한까지 안 내면 가산세가 붙어요. 근데 가산세가 만만치 않은데, 그 세금이 이제 몇 억씩 나오는데 가산세도 계속 붙으면 빨리 그 상속인들끼리 돈을 모아서 내야 되는데 누가 안 낸다고 이제 하는 사람이 꼭 생기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문제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상속증여세법에 의하면 이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이제 상속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속인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유언을 통해서 증여를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또 수유자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상속인과 수유자는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세가 꼭 상속인만 내는 게 아니라 죽으면서 가족이 아닌, 상속인이 아닌 또 제3자에게 재산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유언으로. 그렇다면 그 사람도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상속이 그러면은 이제 상속세를 어떻게 내야 되느냐? 일단 우리나라는 상속 유산 전체에다가 과세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상속 재산이 예를 들어서 50억이다 그러면 그 50억 전체를 놓고 상속세를 이제 정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그거에 따라서 상속인들이나 수유자가 자기 지분이나 자기 몫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금액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지분을 나누게 되는 거죠. 지분이나 그 다음에 자기가 받은 금액을 한도로 해서 상속세를 연대해서 납세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대해서 납세할 의무는 무슨 뜻이냐면, 세무서는 상속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를 선택해서라도 세금을 다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국가가 상속인들에게 각각의 세금이 지분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억, 2억, 뭐 1억씩 각자 내야 된다고 하면 어떤 한 사람한테 국가는 3억을 다 받을 수 있어요. 네, 그건 국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연대 납세 의무란 뜻인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아마 세무서는 가장 재산을 많이 받거나 아니면은 가장 추징하기 쉬운 사람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뭐 통장에 돈이 많다든가 제일 많이 받았다든가 뭐 이런 사람을 선택해서, 그러면 그 사람한테 세금 3억을 한 번에 추징을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는 1억만 내야 되는데 다른 사람 2억까지 같이 내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게 이제 연대 납세 의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금을 받는 국가에게 유리하고 납세자들에게는 이제 불편한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어떤 사람이 3억을 먼저 내고 2억은 나중에 다시 받거나 돈을 안 주면은 우리 민법상 구상금 소송을 해서 받아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국가가 어떤 사람을 상대로 다 받아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상속받은 금액 한도 내에서만 집행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집행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가는 아무한테나 모두 다 세금을 거둘 수 있지만 각자가 내야 될 세금분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공유 관계라든가 연대 채무 관계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만약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떤 절세 팁이 생기냐면요, 이제 돌아가시고 배우자와 자식들이 남아 있는 경우에, 배우자가 현금으로 이제 지분을 할 때 현금으로 받아서 자기 배우자가 그 상속세 나온 거 전체를 다 내버려요. 그러면 원래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자기 지분만큼 내야 되고, 그걸 초과해서 낸 사람은 안 낸 사람한테 구상금 소송을 통해서 안 낸 거를 받을 수가 있는데, 배우자가 그거를 받으면 그 배우자가 전체 세금을 다 내버리고 그 배우자가 자식들한테 그 소송을 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거는 사실 자유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증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일종의 그 사실상 증여는 이루어졌는데, 세금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국가는 어떠한 세금을 물을 수가 없게 됩니다. 원래는 자기가 소송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건데 자기가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증여세에 해당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국가가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배우자가, 그 다음에 그 배우자가 또 돌아가시면 또 자식들이 또 상속을 받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를 배우자가 현금이나 유가증권 같은 거로 받아서 세금을 내고 자식들이 세금을 안 나게 하는 경우면은 사실상 그만큼의 이득, 절세의 효과를 상속인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자의 상속분에 따른 세금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든지 국가는 다 세금을 추징할 수 있고, 다른 사람 몫까지 낸 상속인은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그 돈을 그러니까 자기가 내야 될 것보다 더 많이 내고 그 사람들이 내야 될 걸 안 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금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절세팁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의 주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명품 변호사 TV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